정성호 장관이 칼을 빼들었는데 이거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성과가 달릴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권한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훈령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별도의 조사기구도 갖게 됩니다. 법무부가 예고한 훈령안에 따르면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사건을 명시했습니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장관을 상대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의견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구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와 별도로 또 다른 형태의 조사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해당 조사기구의 진상조사를 통해 결과 발표, 피해 회복 방안, 재발 방지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사안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위원회를 이끌거나 혹은 이 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의 역할을 할 위원 자리에 과연 누가 가야 할까요? 저는 단언컨대 최강욱 전 의원이 이 자리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격 요건으로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 뭘까요? 고시 패스해서 검사복 입고 기소권 휘둘러 본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위원회의 목적은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조직이 수사권을 어떻게 무기처럼 휘두르는지, 압수수색을 어떻게 언론 플레이와 결합시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정치 검찰에 타깃이 되어 그들의 표적 수사와 기소 남용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검찰의 생리와 수법, 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그것도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서 파악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 위원회 장관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고 별도의 조사기구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회가 대장동이나 쌍방울 사건의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면 검찰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내놓을까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니 비밀 유지니 온갖 법리를 끌어와서 방어망을 칠 거고 위원들을 향해 언론에 먼지떨이식 소스를 흘리며 반격할 겁니다. 이때 책상머리, 학자나 온건한 법조인들이 위원으로 앉아있으면 검찰의 이 조직적인 저항과 기싸움에 눌려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납니다. 이 위원회에는 호랑이들이 으르렁거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호랑이 목덜미를 낚아채서 질타를 칠 수 있는 맹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검찰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했으니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뒤에 숨은 검찰의 꼼수를 대중의 언어로 시원하게 벗겨내고 기득권의 억지 논리를 통쾌하게 논파하는 능력, 이 소통 능력에 있어서 최강욱 전 의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예고한 이 위원회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실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의사는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메스를 꽂을 줄 아는 진짜 칼잡이여야 합니다. 군 검사 시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포스타 2명을 구속시킨 최강욱이면 이 대수술의 집도위로 적격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언론입니다. 특히 이번 대장동 그분 보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수사를 담당한 검찰과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선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들도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위원회의 모든 일들을
과연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겠습니까? 강단 있는 분의 지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언론들의 공통된 원칙은 오보에 대한 신속한 정정입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는데도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 건 독자들에 대한 기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오보가 발생한 경위와 조치, 재발 방지 대책까지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입니다.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쇼츠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훌륭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언론개혁의 첫 발자국은 저 출입처, 특히 제일 먼저 법조 출입기자, 법조가 제일 큰 이거를 문제예요. 일단 해체를 시켜야 돼요. 그거가 그 카르텔이 제일 강한 것도 법조 기자들이에요. 이건 깨지지도 않아요. 23만 명 움직이는 기사였어요, 저런 게. 저는 그 이상의 기사 보세요. 파급력이 있던 단독 단독 절반은 그분 것 600억은 이재명 것인데 1,200억짜리인데 1호 배당금이 네. 절반이니까 600억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600억은 이재명 것 그게 프랭카드에 다 나왔어요. 근데 그렇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그분이라고 기사만 때려주면 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기자들이 그걸 그걸 확인을 흘렸어. 못했는데 확실해요? 아 진짜 있다니까? 라고 말을 해줘야 저걸 쓸 수 있어요. 네. 네. 누군가 얘기를 해줬어. 전해졌다.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거 보면은 이거 그리고 보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검찰 측에서 나왔을 거라고 네, 보여지고요. 일반인들한테 그분으로 굳어졌어요. 네. 이재명이 뭘 받긴 받았나 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만들어진 의식이 저 기사로 시작된 네, 거예요. 네. 그분 했었거든요. 눈두렁식이하고 처음부터 똑같은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거짓말. 일종의 그 똑같은 특히나 법조 기자단이 그게 가장 심한데 일종의 담합 같은 그 분위기가 형성돼 있거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고 가면은 네. 그쪽으로 우리 다 몰고 가자 이런 게 사실 경쟁보다는 담합이 훨씬 더 기자단이 그래서 폐해가 더 심한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암만 그때 김태훈 수사팀장이 가서 이거 오보다 그런 말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간사한테 말을 해도 간사 그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자단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은 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기자단 없앤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역사상 처음으로 한 번 있었잖아요. 되려고 했지 못 없어. 대못질 기자단 대못질을 한다고 하고 난리 났죠. 일단 기자실을 없애버렸어. 공간을 없애버리니까 네. 저도 그때 물론 입이 대빨만큼 나왔어. 야 그럼 기사를 어디 길바닥에서 쓰라는 거야? 그때 MBC, 커피는 KBS 누가 타줘 그러면은? 한겨레 경향 아 이렇게 불편하게 이게 언론 탄압 아니야 했는데 누가 타죠? 조금 지나니까 야 원래 이게 맞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지. 다른 모든 나라는 그렇게 하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이 이게 무슨 이건 우리를 해도 된다. 전반기 후반기 해외여행 취재라는 명목으로 세금으로 다 여행 가고 커피 누가 타주고 거기서 낮잠 자는 그 침실 있고 이런 거 우리는 다 해도 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만의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잘못이라는 걸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그게 계속 밀고 나갔으면은 언론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고